자, 다음은 이건 뭐 뻔히 의혹으로 했던 건데 역시나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건데 윤석열 캠프의 신천지의 연관성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컷뉴스 단독입니다. 조건부 종말론으로 개신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접근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2020년 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윤 후보의 신천지 연루 의혹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CBS 노컷이 아주 신천지는 점단 마크입니다. 맞아요. 그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 A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CBS에 제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7월에 구역장 이상 간부들한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해라 라고 지시를 했대요. 이때가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당내 경선이 시작될 시점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갑자기 유입된 인원들이 맞아. 한 20여만 명 이상 들어왔다고 하고 그 안에 사실상 신천지가 10만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무시했죠. 그러니까 그냥 중도층 아닐까? 뭐 이런 생각했었잖아요. 뭐 이준석이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이준석이 20, 30대 데려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였어요. 신천지였어. 네, 신천지였어. 그러니까 준서가 네가 대구에서 유세해갖고 대구에서 된 게 다 그 이유야. 응? 대구 쪽에서 유세를 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이 권리당원을 비롯한 당원들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대구 지역에 몰려 있어. 경북 전체보다도 대구 지역에 투표수 당원 수가 많아요. 40만이래, 40만. 와. 말이 안 되는 집중력이지. 대박이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뽑혔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 모든 것들이 신천지의 숫자 장난질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희 총재가 사실 이제 이만희 총재 덕분에 저희도 살천지를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이만희 총재가 실제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또는 기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윤석열이한테 은혜를 입어서 그 윤석열 덕분에 구속을 면했으니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 구속됐을 때 편지를 써줬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이런 식의 내용인데 그 도와준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지칭하진 않았습니다만 은혜를 갚는다고 하고 윤석열을 도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은혜는 이재명한테 입었는데 갚기를 윤석열한테 갚을 리는 없잖아요. 어떻게 역등지간에. 아니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도와준 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 덕분에 이만희 총회장이 나올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얘기했다고 이렇게 딱 따옴표로 있어요. 이 정도쯤 되면은 사실 개신교계 전체는 사실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은 그러고 보면 무속인들하고 신천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무속인들의 지지 선언을 건진이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고요. 그렇죠. 건진과 이만희 총재가 둘이 사전에 깊은 교류가 있다. 아는 사이고. 일종의 무슨 무속 종교 연합 비슷한 단체가 있대요. 그분은 사이비끼리 사이비끼리 모여서 만든 네트워크가 있나? 그 네트워크 단체가 있대. 아, 근데 거기에서부터 그거를 했다고 하고, 요즘 대한 불교 뭐라 그랬지 이상한 옷 입고 지팡이 큰 거 들고 나오는 건진법사 소속 단체 있잖아. 종정협의회. 대한 불교 종정협의회 정말 가관이더만 복색이라든지 하고 있는 꼬라지들을 보니까 전부 다 무슨 뭐죠? 나는 소림사 영화 보는 줄 알았다니까. 아니 왠지 그런 사람들은 안 걸어 다니고 구름 타고 날아다닐 것 같은 복색을 하고 다니잖아. 웃겼어.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세계 불교 법왕청 막 이렇게.
을 포함한 법왕이야, 법왕. 교황이 아니고. 법왕. 그러면서 저는 국사를 자처하고 다녔던 건진이 지금 아직도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얘기는 조금 뭐랄까 오버일 수도 있는데 이 신천지에 일종의 이제 표식이라 그럴까요? 사인이 이거랍니다. 이거. 예. 이게 요거. 무슨 요게. 의미예요? 아니 신천지 신도라는 의미라는 거지. 이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리고 이게요? 이 해시태그를 단대요. 많이 하지 않아요? 이거 네. 이런 거 많이 안 돼? 이게 이제 뭐 이게 이제 아. 그 표시래. 이게 있구나. 근데 최근에 윤석열이 토론에 나와갖고 네가 말한 사타구니를 훑으면서 이거를 했다는 거지. 이거를. 그렇지. 그래서 윤석열이도 신천지 신도이거나 뭔가 그와 연관된 게 있지 않냐라는 짤이 돌아다녀요. 그 이만희 이렇게 네. 부여를 그래서 한다고. 저 손 모양을 이번엔 왕자를 안 쓰는 대신에 윤석열, 손 벌리면 왕자 썼을지도 몰라. 이번에, 그렇게 이제 문하나나 이정일 국장이 비난했던 훑으면서 쏘는 훑어쏴 이거를 이번에 토론회에서 보여줘갖고 이게 신천지와 윤석열 아니 왜 웃어? 아이, 짜증나. 진지한 얘기인데 나 진짜. 이 짤이 지금 아우,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어우 들어. 네. 아유, 오늘도 하겠네. 오늘은 눈여겨봐. 이제는 이것도 못하고 왕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뭘 할지 도리도리도 지켜봐야 될 못하고. 거예요. 네. 도리도리. 다리도 못 벌리고 정말 아주 몸가짐이 매우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똥통님께서 랄부 빵냐? 이렇게. 뭘 봐? 랄부 빵냐? 그게 뭐야? 랄부를 거꾸로 해보세요. 빵냐?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오늘 불화를 처음 오신 탁치게 되는 깨달음이 있어 그런 말들을 하시긴 하는데 저급합니다. 네, 윤석열 얘기만 하면 말이 더러워지는군요. 윤석열 네. 때문이야.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그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건진 법사가 윤석열 지지 선언, 그러니까 무속인들의 윤석열 지지 선언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폭로가 또 추가로 나왔어요. 네. 이것도 좀 읽어볼까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직접 윤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한 종교단체가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 무속인 연관단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지지 선언에 참여한 종교인은 건진법사가 캠프 사무실을 지지 선언 장소로 정하는 등 사실상 행사를 주선했다며 캠프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언급했다. 건진법사는 윤 후보의 캠프에 관여한 무속인이자 비선 실세가 아니냐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인물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 불교 법왕청을 포함한 불교 200종단 대표들. 아니 불교의 200종단이나 있어? 종교국인 인도에도 지금 불교 법왕청이 없고 세계는 종단이 없는데 세계 불교 법왕청이래요. 세계 불교 아니 지들이 멋대로 세계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세계 불교 법왕청에 200 종단이 200개가 넘는다는 거 정도 네. 되면 아 여기가 김길수가 있던 데구나. 그 불심으로 대동단결. 대선 후보 나왔던 김길수 씨, 이 양반들이 오래전부터 정치하고 싶어 했네. 아 너무 웃기다. 아무튼 참 이게 그 정통 불교 신자들이나 우리 문화나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역겨울 일이긴 한데 얘들이 불교에 탈을 쓰고 정말 이 어디서도 없는 세계에도 없는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웃기다 근데. 너무 웃기다. 그냥 봐도 웃기다. 약간 조폭 같은데 어떻게 봐도 이러한 불교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 정권 찬탈을 위해서 지네들이 20만 대동단결 해갖고 뭐 100만 신도를 모아서 여의도를 쳐들어가겠다라고 말할 만큼 자신감과 허풍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거죠. 네, 참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윤석열 캠프 사무실에서 후보 지지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 그래서 건진법사가 만든 연민재단을 이현동이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이 이현동이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선라이즈에서 넘어온 자금이라고 치면 사실은 이 회의를 이끌고 있는 실질적인 자금원이 윤석열과 최순실이라고 최은순이라고 하는 왜 둘 다 최씨야 또 신경질 나게 어떤 연결고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연민재단 파봐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하여튼 아유 너무 정치가 너무 웃겨졌어. 코미디가 돼버렸어. 코미디가. 아니 그러면 슬프다. 개그맨들이나 코미디언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그들은 적어도 이 정도 수준까지 저열하진 그러니까, 않고 얼마나 열심히 조악하지 노력하는데. 않아요. 그들은 아이디어 회의를 일주일 내내 하고 그 1시간 녹화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준 우리가 자체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또 뭐 언론들한테 소설 쓰지 말라고 하는데 소설도 그렇게 안 쓰거든요. 소설도 엄청난 취재를 통해서 그럼요. 개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설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무협지를 써요. 지 맘대로 그냥 써요. 개연성이 없어. 예. 막 갑자기 기연을 얻어가지고 막 60갑자 내공이 생기고 절대 무공의 최고수가 되는 데다가 이 주인공이 지나가면서 뭘 하려고 하면 그렇게 조력자가 자동으로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 무협지의 대부 김용 선생께서 열받으실 만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나라 무협지의 어떤 스케일이죠. 김영 선생도 따라올 수 없는 신조협녀나 소호강호도 만들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창작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지금 종교계의 정권을 잡겠다니, 나라를 잡겠다니, 자기가 국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아니 21세기 재정 일치야? 재정 분리 시대에 이게 뭔 얘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재정 일치 국가가 되겠어. 이러다가 진짜 국가 신녀들도 저기 생기겠네. 네. 물론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이제 안에 궁궐 안에 남자 점쟁이들과 여자 점쟁이들을 따로 두고 말하자면 따로 상주를 시켜가면서 나라의 제사를 지내거나 굿을 하거나 하는 행사를 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도 걔들이 이 국가 정책이라든지 왕이 할 수 있는 정책에 개입하는 순간 늘 나라가 망했거든요. 망해요. 네? 망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지. 그거는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쵸. 종교가 가지는 또 자기 혼자 한다는데 뭐 그건 인간의 상관없지. 연약한 심성이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금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정권을 차지하겠다, 기득권이 되겠다, 심지어 나라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휴 정말 난 진짜 창피해서 아마 제일 창피하실 분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실 겁니다. 지난 그 5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애쓰신 분 입장에서 정말 그 같은 나라에서 윤석열 패거리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농단을 벌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속상하고 창피하실 겁니다. 예. 네.